우리 체인만 잘하면 된다.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고 앞으로는 다른 체인과 연결해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레이스 월렛은 에이다 공식 지갑입니다. 에이다 개발팀이 직접 만들었고 에이다 생태계 안에서 사용하는 지갑인데, 구체적으로는 랩핑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에이다 체인 안으로 끌고 들어왔었는데,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남는 시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방향이 메가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번 통합의 가장 큰 변화는 XRP가 중앙화 거래소 의존도를 낮추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크립토 시장 흐름이 어떤지 아시나요? 우리 체인만 잘하면 된다.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고 앞으로는 다른 체인과 연결해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런 리플이 이번에 에이다와 통합을 통해 거래 기능을 크게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리플과 에이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졌습니다. 리플과 에이다가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상호 운용성, 즉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의 자산을 더 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리플은 원래 빠른 전송 속도와 낮은 수수료로 많이들 사용하셨겠지만 다른 체인과는 네이티브 연결이 부족했습니다. 왜냐면 XRP를 다른 체인 기반의 디파이, NFT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중간에 거래소를 거쳐서 갔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걸리고 수수료도 더 많이 들었지만 무엇보다 리스크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에이다와의 통합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레이스 월렛 안에서 에이다와 XRP를 바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서 복잡한 절차 없이 클릭 한두 번으로 끝날 수 있게 된 거죠. 레이스 월렛은 에이다 공식 지갑입니다. 에이다 개발팀이 직접 만들었고 에이다 생태계 안에서 사용하는 지갑인데, 블록체인 전체 데이터를 다운받을 필요가 없고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 접속 가능한 라이트 지갑이에요. 대표적으로 비슷한 게 메타마스크죠.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사용도 해보셨을 겁니다. 메타마스크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지갑이고 레이스 월렛은 에이다 기반인데, 이번에 XRP와 힘을 합치면서 이제는 에이다 전용 지갑이 아니라 멀티체인 지갑으로 업그레이드하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번 소식은 리플보단 에이다에게 더 큰 호재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앞으로 크립토 시장은 체인 간 경계가 점점 더 의미 없어질 거고 결국 한 곳으로 몰리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릴 거예요. 제 영상 구독해두시고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지금 리플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 중에 하나가 디파이 시장도 노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번 통합은 그 목표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다는 이미 비트코인과 통합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었죠. 구체적으로는 랩핑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에이다 체인 안으로 끌고 들어왔었는데, 이 랩핑이란 게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랩핑은 다른 블록체인 자산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블록체인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인데, 즉 다른 블록체인의 돈을 우리 블록체인에서 쓰기 쉽게 복사본을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설명하자면 진짜 비트코인을 금고에 넣어둡니다. 이건 보관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비트코인 한 개를 맡겼다는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이 증명서를 가지고 에이다 체인에서 사용하는 거죠. 비트코인 자체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그대로 있지만 비트코인을 맡긴 증명서를 에이다 블록체인에서 사용 가능한 게 바로 랩핑인 거예요. 더 쉽게는 공항 면세점 보관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 가방을 맡기면 보관증을 주죠. 가방은 보관소에 안전하게 보관될 거고 우리는 보관증만 들고 다니면 됩니다. 그러다가 필요할 때 보관증을 보여주고 다시 가방을 찾아올 수 있죠. 여기서 가방이 진짜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관증이 랩핑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통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의 가치를 가진 비트코인과 새로운 기술을 가진 에이다가 손을 잡은 사례였기 때문이죠. 이번 리플과 에이다 통합도 똑같습니다. 기존 금융권에 익숙한 XRP가 스마트 컨트랙트와 디파이가 넘치는 에이다 생태계에 들어오는 거죠. 결국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살리는 윈윈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폴카닷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 체인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파라체인 구조를 통해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남는 시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했듯이 앞으로 이런 방향이 메가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리플과 에이다는 이번 통합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할까요? 한마디로 확장입니다. 둘 다 더 넓은 시장을 잡으려는 거죠. 리플 입장에서는 그동안 XRP는 송금 쪽에서는 강했지만 디파이나 NFT 같은 신흥 시장에서는 존재감이 약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통합을 통해 XRP를 디파이 서비스 안에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면 송금용 코인이라는 좁은 이미지를 깨고 결제수단 이상의 확장성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반대로 에이다 입장에서는 에이다만 가지고는 성장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XRP처럼 덩치가 크고 신뢰성 있는 자산을 땡겨와야 했는데, XRP가 에이다 블록체인 안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면 에이다 생태계 전체의 거래량,
유동성, 사용자 수가 다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통합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일종의 플랫폼 전쟁에 대비하는 움직임이라고 보여요. 앞으로 누가 더 많은 자산과 유저를 플랫폼 안으로 끌어모으느냐, 결국 그 싸움이 코인 시장의 생존을 가를 겁니다. 비슷한 예로 솔라나도 초기에는 리플처럼 빠른 체인으로만 알려졌었는데 USDC,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을 대거 유치하면서 실제로 돈이 흐르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히 코인 기술만 잘한다고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죠. 바로 미드나잇 네트워크입니다. 미드나잇 네트워크는 에이다 쪽에서 새롭게 준비 중인 프로젝트인데 여기서 XRP 보유자들에게 에어드랍을 해준다고 합니다. 즉 XRP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미드나잇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토큰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나오는 토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이트 토큰, 또 다른 하나는 더스트 토큰인데 나이트 토큰은 미드나잇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토큰이고요. 더스트 토큰은 개인정보를 보호한 채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프라이버시를 중심으로 한 토큰입니다. 이게 단순한 마케팅 이벤트는 아니죠. XRP 사용자들을 자연스럽게 에이다로 끌어오려는 전략인데 굉장히 영리한 수법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유니스왑이 초기에 유니토큰을 에어드랍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었죠. 공짜로 받은 사람들이 결국 유니스왑 커뮤니티에 남게 되면서 현재 디파이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번 이벤트도 어쨌든 성공적인 사례로 남기 위해서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잘 하냐가 관건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통합의 가장 큰 변화는 XRP가 중앙화 거래소 의존도를 낮추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XRP를 사고 팔려면 대부분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중앙화된 거래소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합으로 에이다의 공식 지갑인 레이스 월렛 안에서 에이다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XRP를 사고 팔 수 있다고 말했죠. 즉 복잡하게 거래소에 돈을 보내고 다시 출금하고 할 필요 없이 지갑 안에서 몇 번만 클릭하면 바로 거래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편해졌다는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가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SEC와 소송은 중단되었지만 최근에 오리건주에서도 태클을 걸었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 가능합니다. 뭐 한국만 보더라도 해외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빡빡하잖아요. 점점 거래소들이 신규 가입, 출금 같은 걸 더 빡빡하게 만들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거래소를 쓰는 게 점점 불편해질 거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중앙화된 거래소를 피하고 탈중앙화 거래소인 덱스나 개인 지갑 기반 거래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레이스 월렛을 통해 XRP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건 리플이 미래형 거래 방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보입니다. 이게 우리 실생활에서 제가 비유를 해보자면 지금까지는 마트에 가야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무인 자판기에서 바로 살 수 있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즉 줄 설 필요도 없고 출입 제한도 없고 본인 지갑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거래 가능한 시대가 오는 거죠. 리플이 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SEC와 법적 분쟁을 하고 있었고 사실 언제든 규제 리스크라는 폭탄이 터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XRP가 중앙화 거래소에만 의존하고 있었다면 거래소 규제가 더 심해졌을 때 거래 자체가 막힐 수 있고 더 심할 경우에는 상장 폐지 같은 위험도 작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플은 이제부터 중앙화 거래소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지갑이나 탈중앙화 환경에서도 XRP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리플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도 저것도 모두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을 든 거예요. 한 주를 시작하는 차트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수렴안에서 캔들이 놀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드렸었는데 다행히 잘 맞게 흘러가줬습니다. 삼각 수렴안에서 횡보하다가 뚫어주는 방향으로 따라가시면 된다고 알려드렸었죠. 다행히 상승 흐름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각 수렴 상단 돌파 후 지지까지 받아주고 상승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1달러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했었는데 현재 이 구간을 뚫어주고 지지를 받아줬기 때문에 차트 흐름도 추세 전환을 정확하게 했다고 보여지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이 빨간 하락 추세까지는 우리가 기대하고 봐도 좋을 듯 싶습니다. 대략적인 가격은 2.4달러에서 2.5달러 정도 되겠네요. 큰 상승의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씩 열리고 있다는 게 저는 느껴지는데 그게 당장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겠다 생각이 들기보다는 시간은 조금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면 크게 간다, 오래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 추세를 돌파해줘야 하는데 뚫어주고 나서도 이 선에 대한 리테스트를 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내리는 흐름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은 어쨌든 이 하락 추세 돌파가 가장 중요하고 리테스트가 나와주기까지의 시간이 어느 정도는 소요될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에이다와 리플의 통합 소식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간단히 차트를 살펴보면서 향후 방향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단순한 통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다들 이해하셨을 거예요.
결국 이번 통합의 중요 포인트는 체인 간 경계를 허물면서 디파이 시장까지 확대하고 중앙화 리스크는 줄여 생태계 전체를 키우려는 아주 전략적인 한 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리플 입장에서는 이제 중앙화 거래소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자체 지갑이나 탈중앙화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거고, 에이다 입장에서도 XRP라는 강력한 자산을 품으면서 생태계 확장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크립토 시장은 점점 더 복잡하고 치열해질 겁니다. 단순히 기술이 좋다고 유명하다고 살아남는 시대는 끝났고, 누가 더 많은 자산, 더 많은 유저를 끌어오느냐, 누가 더 빠르게 변화에 대응하느냐, 이게 진짜 승부를 가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한 코인에 올인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어떤 체인들이 연결되고 있는지 이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야 합니다. 시장은 하루아침에 확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항상 조용히 시작되고 그걸 먼저 캐치한 사람들만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앞으로 여러분이 시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작은 힌트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도 매일 시장을 분석하고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과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